네, 오늘장의 이슈와 수급 특징들을 통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또 SK증권 분당금융센터 최영지 PB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새롭게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프닝에서도 체크해봤듯이 코스피 지수가 종가가 고가로 이 4,457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정말 강한 순 매수를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 시장은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5자 올해 안에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철순 대표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연초 이후에 너무나도 또 증시가 화랑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5,000피뿐만 아니라 뭐 5,500까지도 전망을 보고 있는 증권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연 올해 안에 이 5,000피를 돌파할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거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역시나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규시장 종가 대비했을 때 한 12%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5,000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만큼 아직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작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AI 관련된 밸류 체인이 굉장히 강했었죠. 특히나 오늘까지도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에 이어서 뭐 전력기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올해 5,000피 도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또 기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작년에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에도 지금 사실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반도체라든지 그전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섹터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수주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그거에 이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진다면 조선과 방산 같은 기업들도 함께 올라주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함께 끌어올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인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다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5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대로 영업이익 각각 100조 이상을 달성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5,000포인트에는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법이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까지도 다시 한번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유동성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역시나 이 또한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수익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기대감 그다음에 유동성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5,000포인트 올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환경도 잘 갖춰지고 거기서 좀 개별 종목들의 퍼포먼스까지 나온다면 5,000피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최영지 PB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5,000피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시장이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 대형주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대형주 외에 다른 모멘텀들이 많이 있어야지 전반적인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과연 남아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멘텀들이 과연 퍼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슈가 더 있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뭐 반도체 전체 업황이라고 한다면은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과 대비를 해서 25% 증가를 했고요. 메모리만 봤을 때는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밸류체인 전반으로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소부장과 관련해서 후공정까지도 이 계약이나 아니면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업황이 꺾일 만한 뭐 이슈라던가 공급망의 차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을 때 밸류체인까지 이제 실적 개선이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면은 시장 전반이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멘텀이 부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보수적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메모리 중심으로 반도체가 잘 갔었잖아요. 네. 근데 뭐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파운드리까지도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여전히 반도체 업황 좋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만큼 뭐 상반기까지는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생각하고 있고, 5천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큰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5천까지 갔을 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천이 오히려 좀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며 밑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 받쳐줘야지 더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단은 또 어디까지 보세요? 하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5천을 또 말씀드린 이유가 정부 쪽에서 처음에 정책을 얘기를 했을 때 코스피 5천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만큼 그 구간대가 굉장히 강한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단을 보기보다는 5천까지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업황이라던가 변동성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5천 도달해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대형주는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되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 확대를 하는 전략으로 좀 순환을 빨리 돌리는, 회전율을 빨리 돌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철순 의원은 5천 이상 좀 상승 전망을 보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단은 또 어디까지 봐야 네.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사실 저도 하단을 보기보다 상방을 좀 열어놓고 있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4천선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익 기반이고, 지금 외국인들 자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최근에 강화되는 것까지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은 5천 도달 이후에 어디까지 눌림목이 나올지를 걱정하는 게 저도 맞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한 3, 4개월 때 주요 매물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4천선이 어디냐면 직전 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4천선의 매물 저항이 강하게 좀 지탱을 해주고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4천선 정도는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선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두 분이 올해 시장을 얘기하면서 반도체를 너무 많이 짚어주셔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부터 보자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13만 9,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0만 X를 좀 기록해줬는데 이 신고가 랠리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최영재 PB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뭐 전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매력도가 지금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점유율이 확대되는 측면에서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HBM4와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양산이 시작하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워낙 이제 고점이기도 하고 상방에 열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15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그 가격대가 아무래도 마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강한 저항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구간에 좀 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일단은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는 15만 원 선을 좀 보고서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략 매도 전략보다는 조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눌렸을 때 그때 흐름 보면서 그 다음 2차 목표가를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모를 오는 좀 하루이기도 했는데 15만 원대에서 좀 눌림목이 나오면 좀 2차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노려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의 좀 의견도 궁금해요. 사실 삼성전자가 올해 하이닉스보다 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둘 다 올랐는데 갈아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의견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의견이 변한 적이 없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함께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둘 모두 지금 이익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사실 각각 영업이익이 한 15에서 16조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최근에 갑자기 급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메모리 캐파가 메모리 3사 중에 가장 큰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을 20조 원 이상까지 바라본다라는 전망치가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HBM3E라든지 이쪽에서도 점유율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굳이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상승폭이 좀 큰 날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같이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고가 랠리가 계속 저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저라면 계속 끌고 가시면서 저항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을 좀 줄이셔서 혹시 모를 이제 차익 매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상방에 큰 저항선이 없는 구간이어서 이럴 때 계속 조금씩 줄이다 보면은 수익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들고 가셔라.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는 일부 너무 큰 비중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나는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역시 당연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계속적인 랠리가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은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HBM3E 같은 경우는 8단이건 12단이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HBM 8단, 3E 8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 쪽으로 H20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이 메모리 칩을 다시 한번 수출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H200에 들어가는 게 HBM3 8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가격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구 제품을 팔아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적 발표 때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뉴스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기존에 있었던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을 거의 70%? 최대 70%까지 올려서 뭐 MS라든지 이런 빅테크 쪽으로 지금 가격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그 말은 지금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는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가격 아니면 못 팔겠다라고 했는데 빅테크 쪽에서도 이거를 추론용 시장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을 비싸게 팔면 그만큼 마진도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의 실적보다 훨씬 더 많게는 뭐 50% 이상 정도 이익 개선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약간의 조정보다 큰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소부장 기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좀 많이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 쪽에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 소부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치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들이 가장 낙수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소부장 기업들 특히나 오르지 않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올해만 봐도 굉장히 급성장했거든요. 뭐 200%, 300%그 이상 7배까지도 순이익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했었는데 작년 분기 실적도 보시면서 실적이 확실히 올라가는 기업들이라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베팅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리스크를 찾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이 상승을 잘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